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윤석열 정권, 언론 재갈 물리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전용기 배제,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시작을 하죠.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렇게 한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한 말을 자막을 넣어서 그대로 보도했다, 이 혐의를 씌워서 MBC를 제재하고 나중에는 날리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 그런데 MBC는 바이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또 뭐 법원으로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뭐 승소를 했다고 요즘 뭐 난리를 치고 그러던데, 그 승소는 아니라니까요.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법원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라고 한 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걸 구분하기 힘들다, 뭐 이런 정도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하냐, 누가 들어도 그거 바이든 아니에요? 바이든으로 안 듣는 자들의 귀가 이상한 거잖아요. 바이든 이 새끼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이 다 그렇게 들었어요.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했는데 그건 분명히 바이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자막을 넣어서 보도했다고 MBC를 제재하고, 또 뭐 외국 나갈 때 전용기에 MBC 기자가 전용기 탑승하는 걸 거부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는 언론 탄압이 이루어지죠. MBC는 뭐 압수수색하고 그 건으로, YTN은 민영화한다고 그러고 난리고, 뭐 KBS는 사장 바꿔서 지금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고, 이게 뭐 말 그대로 완전히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어느 분야이든 지금 다 그렇지만 언론 분야 역시 제재와 탄압과 폭주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다가 대통령실이 뉴스토마토라는 경제 종합지죠, 이 신문사에 대통령실 출입 등록 취소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기자는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간인, 그러니까 천공에 대한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이런 거예요. 야, 대통령실 해외협력비서관실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뉴스토마토가 1년 가까이 출입기자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뉴스토마토는 언론사 등록이 소멸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사 등록을 소멸하면 언론사가 없어집니까? 그러진 않아요. 대통령실에 나오지 마라, 지금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뉴스토마토 측 입장에서는 이 천공 그 관저 이전 개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사를 썼더니 거기에 대한 보복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통상 그 대통령실 출입을 하려면 신원조회가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은 대외비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신원조회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신원조회를 하는 기간이 대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토마토가 출입기자를 변경하겠다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원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입을 못한다니까요, 기자가. 그러면 그 부분을 빼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1년 동안 대통령실 기자실에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등록 취소야.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입기자를 변경을 하겠다고 뉴스토마토가 이야기했으면 그 변경 기자에 대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한 달 정도 신원조회를 한 다음에 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왜 안 알려줬느냐? 뉴스토마토가 다음 출입기자는 누굽니다 라고 말한 게 박주영 기자야. 근데 이 박주영 기자가 천공 관저 개입 의혹을 기사를 썼던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꼭 합법을 가장한, 야, 너희들은 1년 동안 대통령실 기자실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취소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뉴스토마토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건 언론 탄압이죠.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6명을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일이 있습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뉴스토마토의 최병호 기자, 신태현 기자, 박주영 기자, 한동인 기자, 이렇게 해서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경찰은 천공이 관저 이전 후보지를 다녀가지 않았다. 그리고 백모 교수가 다녀간 것이지 천공이 다녀가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천공이 다녀갔다고 뉴스를 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책에서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뉴스토마토가 기사화한 거예요. 그런데 뉴스토마토 기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출판물에 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면서 뭐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또 기소하고 송치하고 이런 사태가 온 겁니다. 이게 비단 뉴스토마토 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언론 통제죠, 이런 것들이. 그런 기사를 쓰면 대통령실에 출입할 수 없다. 이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실이 내놓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실을, 그리고 이 뉴스토마토는 대통령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했다기보다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 제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을 보고 기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사, 언론사를 탄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쪽을 비판하고 견제하면 그것이 괘씸죄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언론은 탄압하면 기가 죽는 척 합니다. 처음에는. 지금 조중동을 중심으로 완전히 뭐 청와대가 아니지, 여기 뭐지? 용산을 감싸고 있고 이러니까 모든 언론이,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자기 편인 것 같지만 조중동도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까지 역사를 봐봐요. 아무리 그 편에 서 있다가도 힘이 빠지는 순간 들깨처럼 몰려들어서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전세를 바꾸는 게 언론이에요. 지금 뉴스토마토를 이렇게 제재한다고 해서 뉴스토마토를 용산 출입도 못하게 할 정도로 언론을 탄압한다고 해도 지금은 언론들이 숨 안 쉬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도 당하면 안 되니까. 자기도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무서워. 그렇지만 이 정권이 힘이 빠지기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 10배, 100배 갚아주는 게 언론이에요. 그게 언론의 속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언론을 하이에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이에나는 뭡니까? 죽은 고기만 먹어. 살아있을 때는 근접하지 않아요. 똑같아. 지금 윤석열 정권이 3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 시퍼런 정권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정권이에요. 검찰공화국이에요. 언제 검찰을 동원해서 죽일지, 국정원을 동원해서 죽일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어. 근데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도 등을 돌리고 다른 기관들도 다 등을 돌려요. 공무원도 돌리고.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언론이에요. 조중동, 문화일보 등등이 다 지금 대통령 편인 것 같죠? 맞아요. 지금은 그 편이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난리를 치고 있죠. 그렇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그동안에 착착 모아두었던 언론사 캐비넷이 또 열리기 시작한다. 검찰 캐비넷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 캐비넷이 있어. 지금 취재한 것들 다 차곡차곡 쌓아두죠. 그랬다가 막판에 말 그대로 정권이 힘이 빠지는 순간 일거에 그 캐비넷이 열립니다. 왜 그걸 몰라? 지금 언론 장악 아무리 한다 해도 그거 끼기봤자 한 1년여라니까요. 한 1년여 정도 지나면 언론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다음 권력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정권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이재명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계속 정권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새로 태어날 신권력에 또 줄을 대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다. 언론은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반드시 편향적입니다. 아닌 척해. 중립인 척합니다. 다 가짜야. 다 거짓말이에요. 중립이 어디 있어요. 아부하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하고 돈과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돈과 권력이 있는 쪽으로 숙이는 게 언론의 속성이다.
근데 힘이 빠지면 그들은 들깨처럼 물어 뜯는다. 그겁니다. 지금 뭐 뉴스토마토 징계하고 MBC 징계하고 아무리 해봤자 그거 별 의미 없어요. 엄청나게 의미 있을 것 같죠. 뭐 언론 탄압해가지고 뭐 통제해서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이익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언론의 속성을 알아야 돼. 이제까지 언론의 역사를 봐보세요. 탄압한다고 밟은다고 해서 밟히던가요? 박정희 시절에 동아일보 탄압한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밟혔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안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자기가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언론이에요. 근데 뉴스토마토 기자 한 명 대통령실에 출입 못하게 한다고 자기들은 이야 행복하다. 드디어 내가 뉴스토마토 쳐냈어. 뉴스토마토 쳐내는 게 뭔 의미가 있어. 바보도 아니고 쪼다도 아니고. 아이고 참 하는 짓마다 어쩌면 그렇게 쪼다짓만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니까요. 내가 보면. 그런 게 뭔 의미가 있어. 그거 오기 전에 그냥 오기. 야 바이든 이 새끼 쪽팔려서 어떡하냐 그 말했다고. MBC 니들이 전용기 내 전용기 타지 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데 이번에는 뉴스토마토가 천공 의혹 보도했다고. 너희들은 대통령 출입하지 마. 이런 아이고 초등학교 딱 2학년 수준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그게. 거기다가 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야 정말 내용이 편향됐다. 패널 구성이 일방적으로 치우쳐졌다. 고정으로 오는 패널들이 거의 반국민의힘 친더불어민주당 성향이다. 로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관계자 징계야. 정말 이제 진짜 그나마 할 말 하는 방송은 MBC 하나 남아있는데 끊임없이 MBC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이 지금 그 청취자 조사하면 1위거든요. 1위 청취율 1위. 근데 이 사람한테 신장식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왜 이런 사람을 데려온 것이냐. 데려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국민의힘 추천인 최철호 의원 선방위원회 의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럽니까? 이건 불리한 게 아니라 편향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편향될 수도 있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면 당신들 눈으로 편향됐으면 그걸 다 편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누구 눈으로 봐서 이 최철호 의원이 볼 때는 무조건 다 편향입니까 이게? 당신들이 이런 일을 생각해 봐야지. 이런 것들이 MBC 하나 지금 살아있는데 그 MBC마저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KBS는 이미 밟아버렸잖아요. 박민 사장 집어넣어서. KBS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시청률 꼬꾸라졌죠. 어제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KBS 시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해 11월 초 204만 명 수준이던 KBS 메인 뉴스 시청자 수가 박민 사장 취임 약 한 달 뒤인 12월 초에는 157만 명으로 50만 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시청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누가 많이 보든 말든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땡년 뉴스를 만든다. 이게 바로 지금 KBS 방침인 것 같아요. 고민정 최고위원이 계속 이야기해서 박 사장이 진행자를 대거 교체한 일라디오 유튜브 조회수 또한 11월 초에 534만 회에서 12월 초에는 141만 회로 줄었다. 무려 74%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BS 시사 프로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프로는 최경영의 최강시사였습니다. 근데 최경영 기자가 그만뒀어. 그 다음에 오후에 홍사운의 경제쇼. 이것도 역시 홍사운 그만뒀어. 그리고 지금 뭐 김어준 방송 가서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최경영이는 지금 혼자 뭐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KBS 박민 사장은 어떻게 하면 더 망가뜨릴까 하는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한다라고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재인 정권 때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 김애령 전 경기방송 기자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김애령 기자는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21대 총선 때 비례대표 미래정당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넣기도 하죠. 그 정도예요. 그러면 그건 편향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김혜령 기자가 질문 잘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면 경기방송을 없앱니까? 안 없애잖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이 기자를 영입해서 대변인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뉴스토마토가 좀 불편한 기사 하나 썼다고 용산에서 기자실을 해서 쫓아내고 MBC 제재하고 그 외에 여타의 언론사들한테 끊임없는 폭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언론의 속성. 언론은 지금은 힘 있을 때는 죽은 듯이 있다니까요. 왜? 그들도 얍삽해, 언론이. 나도 언론인이지만 얍삽합니다. 그렇지만 정권의 해가 저물 때, 자, 중간에서 이제 레임덕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부터 가열차게 공격을 한다니까요. 물어뜯어요. 다 죽여요. 지금 아무리 자기 편 만들어 놓는다고 끝까지 자기 편으로 있을 거라는 착각은 마시라. 언론 탄압 아무리 해봤자 언론은 반드시 일어선다. 그래서 탄압했던 그 100배 1000배를 갚아준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언론은 무한합니다. 언론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개 언론사 탄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잘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참 아무리 언론을 탄압해 보세요. 언론이 죽나. 죽은 척해요. 죽은 척. 지금 언론 뭐 힘도 없고 죽은 것 같죠? 안 그래요. 조중동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또 언젠가 윤석열 정권을 타도합니다. 그걸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론 탄압은 의미 없는 짓거리다. 지금은 꽃감이 달죠? 네, 그러나 의미 없는 짓 아무리 해봤자 막판에 가서 피눈물을 흘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